와이프 관객과 함께하는 대화 MC를 맡게 된 에린 역의 정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관람해주신 관객분들과 연극 와이프의 연출을 맡으신 신유청 연출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저와 함께 임하게 아이바로 또 많은 것들을 뜨겁게 보여주신 우리 이승주 배우님께서 특별히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받은 질문들과 또 이제 현장에서 받을 질문들 다 통합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2019년 초연부터 이번 3연 공연까지 연출을 맡아오신 신유청 연출님께 연극 와이프는 어떤 작품인지 또 와이프를 관람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유청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승주 배우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3막 세팅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나이가 들어갔고 만나게 된 되게 좋은 친구들하고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한 배우랑은 제가 되게 작품을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작을 저랑 제일 가장 많이 공연을 한 배우고, 또 승주 배우는 최근 들어서 저는 처음 이제 튜링머신이라는 작품에서 만나게 되는데 처음엔 저보다 선배인 줄 알았는데 저랑 동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생일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6월달이래요. 그래서 저도 6월이거든요. 근데 또 느낌이 이상해서 며칠 했더니 저랑 생일이 하루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어떤 동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무대를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무대가 좀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갖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어떻게 보면 저를 약간 수면 위에 이렇게 조금 띄우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한 적은 없지만은 공연을 몇 번을 거듭해서 했는데도 계속 뭔가 저를 계속 깨우는 어떤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와이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저의 삶이 외적으로도 달라지기도 했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깨어졌는데, 마치 도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권의 책은 도끼와 같다고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책 한 권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와이프 대본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걸 초연했을 때 당시 세종문화회관 그 광화문에서 이 작품을 연습을 하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가 동성애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보수단체, 이제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현장을 막 뚫고 공연을 하러 가고 연습을 하러 갔는데, 이 작품이 우리한테 멀리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절대 무관한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구나. 이 연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물론 사회가 이 작품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연극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연극을 해야 되는지를 어쩌면 힘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작품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전 배우들보다 계속 새로운 배우들 만나고 또 새로운 관객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확장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소명감 같은 것들이 저한테 들게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극장에서 만나고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공연들이 올려질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승주 배우님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 작품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혹은 이제 오신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짧지 않은 공연 잘 관람해 주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남아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하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좋은 즐거운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프란 작품이 저한테도 연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 관객과의 대화에서 어떤 제 생각을 막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즐겁기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냥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것들 각자 여러분 마음대로 즐기시고 간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있잖아요. 저도 그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에게나 다 고도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느끼셨던 각자 모든 다른 무지개 같은 생각들 저희와 잘 공유해 주시고 잘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여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 연극 자체에 궁금한 점이나 혹은 연출님께 궁금한 점을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한번 하나씩 질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 와이프에 대한 궁금한 점인데요. 무대를 크게 봤을 때 중앙보다 반을 나눠서 왼쪽이나 오른쪽 위주로 사용하는 편이라고 느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질문을 많이 추렸거든요. 이유는 저희가 관객들하고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약간 질문을 조금 단답형으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무대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약간 현실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냥 막 무대를 마치 영화처럼 뭔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는 어떤 한계 속에서 연극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몇 번의 공연을 했어요.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S에서도 하고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도 하고 이 작품 자체는 어쩌면 연극 그 자체 그러니까 극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작품이고 모든 연극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그 공간이 약간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 그리고 또 깊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극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전에는 저희가 뭐 분장실이나 펍이나 모든 공간들을 다 중앙에다 두고 공연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한계 어떤 그 상황들을 극복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막 펍에서 뭔가 이 둘의 이야기 대화들이 어떤 구석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가로로 길다 보니까는 뭔가 좌우로 나누게 되는 그래서 사이좋게 1막의 분장실의 이야기는 한쪽에서 그 다음에 이 펍에서 둘의 이야기는 또 한쪽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들이 어떤 현실적인 요건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것들이 과연 관객들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속에서 사라진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그 사라진 인물들을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작업인데 우리가 이 비어있는 털을 보면서 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서 좀 치우친 공간에서 분장실 공간을 했고 그 다음에 펍이 저쪽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산막 오늘에 와서는
이 두 개의 공간들을 다 모든 인물들이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이제 산막의 아이바 58세가 어머니가 어머니를 봤다라고 하면서 사실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은 바닥에 깨진 그 찻잔 속에서 어머니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 속에서 어머니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바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관객들은 1막 분장실에서 그 찻잔에다가 돌돌거리면서 술을 따르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적 없어 하면서 주저앉은 데이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일종의 여백을 조금 만들어 놔야지 좀 더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해석이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무대를 만들었다기보다 현실적인 것들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물론 해석은 승재배우 말대로 자유이긴 하지만 저는 관객으로서 어떻게 보면 연출이 제 1번 제일 많이 본 관객인데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모두가 다르게 느끼실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탬버린의 단원 뜻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되게 열린 어떤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승주 배우님부터 대답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탬버린을 만지는 이제 역할 제 해석은요. 저도 이제 탬버린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정신. 근데 그 산막에서 피는 그걸 들고 어떤 의미도 간과하지 못, 어떤 의미도 거기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뭐지? 라는 표정으로 멍한 얘한테는 그냥 이게 하나의 물건인 거죠. 이게 어떤 저한테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매끄럼의 물건일 뿐인 거죠. 그런 피는 그걸 끝까지 결국은 이해를 못한 사람이고 근데 수잔나를 통해서 내지는 데이지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정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번도 공유하진 않았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주님이 또 다양한 생각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이 주님 생각 저도 궁금하네요. 우선 그 전에 정한 그 데이지로부터 이제 탬버린을 물려받게 되는 그 에릭의 어떤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클레어의 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명히 이막에서 등장하지 않는 88년의 데이지 그리고 그 데이지와 에릭의 관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탬버린이 극장에 원래 존재했던 탬버린이 데이지에 의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고 그 세상으로 나온 탬버린이 되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의 손을 타서 다시 2046년에 극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뭐 단순히 에릭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 탬버린은 그게 어떤 예술의 파편 같은 걸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공연을 보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만 소품이었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게 다시 공연에 또 영향을 주는 또 배우에게 또 무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편으로서 탬버린이라는 소품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짧게나마 한번 해봤었습니다. 뭐 승정님 말대로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한 거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연출님 혹시 어떤 저는 정답을 약간 얘기하자면 아니, 저는 일종의 성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고 물건을 잘 써서 우리가 흔히 성전도 있고 성당도 있고 뭐 거룩한 책인 성경도 있고 근데 과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작품 자체도 보면은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얘기도 종종 들리고
뭐 우상화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단어들이 저한테 이제 왠지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물은 마치 잘 짜여진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막 만지지 마세요 하고 눈으로만 보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 그 자체에 계속 녹아들어 있는 물건들 어쩌면은 되게 세속적이고 더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 손때 낙서들 이런 것들이 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건 자체에 어떤 거룩함이 들어있다라기보다 인간이 그거를 아까 얘기한 그런 정신 우리의 삶이 계속 담기면서 그 자체만은 그것이 그 물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진짜로 첫 번째 프로덕션에서 나온 건 아닐지언정 그것을 그렇게 믿고 뭔가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세속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생각한 그 거룩한 탬버린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되게 멋지게 뭔가 수잔나가 이거를 들고 나가야 할 건지 뭐 계속 간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장실 한켠에 그냥 다시 놓여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이런 맥락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찬장 같은 데 잘 모셔놔야 할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또다시 계승되어야 하는 것 저는 이 탬버린의 의미를 통해서 수잔나가 물론 탬버린의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수잔나가 연극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이름들이 그동안에 맡아왔던 노라들의 이름들이 계속 새겨져 있고 그 탬버린의 의미 그 사람들의 거기에 적힌 희미해진 이름들을 찾아 나가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냥 나만 생각했을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연극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계속 이어나갈지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뿌리부터 이어온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소명감 같은 것들이 떠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직업인 거고 어떤 전문직도 직업인 거고 다양한 의미의 직업의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일종의 보케이션이라고 하면 또 부름을 받은 일이 자기가 연극을 하는 일 자체가 그냥 나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뿌리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종의 되게 의미를 크게 갖자면 성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저희 진짜 너무 많은 질문들을 재밌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다 답변해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시간을 갖고 싶지만 정말 저에게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1959년, 1988년, 2024년, 2046년 4개의 파트 중에 더 애착이 가는 파트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연습하면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파트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유청 연출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또 승주 배우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무대에 서는 배우 입장으로서는 이막이 굉장히 애착이 가고요. 근데 이게 어떤 공연을 하면서 더욱 연습 때도 느꼈는데 공연을 진행하면서 더욱 강하게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계주 같았어요. 각각의 막에서 정확하게 다음 막에 전달을 잘 해줘야지만 그게 또 힘을 받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면은 막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잇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다음 그게 제일 흥미로웠던 지점이고 그런 부분이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각의 막들을 어떻게 다음 막에 잘 전달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잘 맺고 잘 시작을 할까. 네. 저는 이 작품이 참 재밌는 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 없는 뭔가 주목받지 못하는 소수자의 어쩌면은 묻힐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보는 연극은 극중극으로 있고 진짜 삶의 이야기, 어쩌면 잊혀진 이야기들이 끄집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외교 같아 애착이 가는 거? 네, 제일 어려운 장면은 미래인 것 같아요. 1946년도가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2046년. 네네 2040년.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계속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가는 건데 조금 어떤 개념으로 되게 그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라고 에리 프롬이 얘기를 했는데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에서 근데 그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박하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획득해야 하는 자유인 건데 그것을 획득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건 적극적인 자유인 건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넘지 못하면은 굉장히 무력감과 고통, 고난 속에 빠진다라고 이제 그 작가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는 이게 데이지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에서 과거의 시대에서는 헤매었고 그 다음에 88년도부터는 무엇을 향하는 자유에서 또 넘어진 사람이 아이바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에 와서는 진짜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경험해온 일들을 다 차곡차곡 그 실패들이 쌓이다 보니까 미래 시대에 와서는 정말 그 있음 그 자체 저는 그게 굉장히 느껴보고 싶은 감정이고 그리고 무대에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거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르가 저는 감히 어떻게 얘기하자면 연극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 이 현 존재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는 게 매우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정말 배우가 관객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는 이상은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막에 보면 특히나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뭐 이런 대사라든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영어로 보면 그냥 I am인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 없이 딱 이 심플한 단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고 그 수많은 희생자들이 남겨놓은 그 어떤 이 삶을 우리가 이어가는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장면은 사망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사실 현장에서도 질문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 대답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먼 곳까지 와주시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 사실 지하철이 끊길 수도 있는 이런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인지 연출님이나 배우 승주 형이 대답을 되게 꾹꾹 눌러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저희 공연 사실은 저희 공연이 만들어지는 게 다 여러분 덕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연출님의 대답처럼 보시는 사람들의 해석 또 보시는 사람들의 그 실제 삶에서 저희 연극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무대에서 뱉어지는 말들, 행해지는 연극이 끝이 아니라 이게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이 와이프라는 작품이 또 어떤 연극이든 다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쵸? 네, 그래요. 저희 2월 8일까지 같은 곳에서 페어는 다르지만 항상 이 와이프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롭게 또 다른 배우들의 또 모습을 통해서 혹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와이프를 꼭 한 번 더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금요일에 또 한 번의 관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금 더 능숙하게, 조금 더 빠르게 많은 질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을 열심히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함께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고 또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와이프 많은 주변의 소문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빨리 끝낼까요? 그래도 승재 형님 인사 마지막 인사. 그 연극 배우로서 계속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은 관객분들 때문에 사실은 연극이라는 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그나마 이런 제한된 공간이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되게 많이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꿈만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삶에서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보는 시선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마디 해야지. 지금 방금 이게 제일 마지막 인사였고 여기까지 이제 에릭 역의 정한이었습니다. 네, 아이바 역의 이승주였습니다. 네, 연출 신유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대본집. 네네. 들으셨죠? 제작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